안녕하세요. 충남 진학교육지원단의 교사 이종필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입에서 성적이 꼭 향상되어야만 좋은 평가를 받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대입 전형의 종류 중에서는 고등학교 성적이 반영되는 대표적인 전형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습니다. 먼저 학생부 교과 전형의 특징을 살펴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성적은 반영 과목, 반영 비율, 산출, 지표 등이 다릅니다. 실제 학교별 예를 보면 고려대나 혹은 충남대 같은 경우에는 3학년의 비율이 높은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 향상되는 학생들은 유리하게 작용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공주대나 명지대와 같은 학교는 반영 교과에선 좀 차이가 있지만 학년별 반영 비율에서는 공통 100%, 즉 학년별 구분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성적 평균이 같다는 전제를 들면은 성적이 향상된 학생이나 유지된 학생이나 떨어진 학생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즉 학년별로 성적에 관계없이 평균이 2.5라면은 내신 평균이 성적이 오르든 유지되든 떨어지든 별로 유불리가 따로 구별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보통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 가면 다음처럼 실제 결과의 예를 이렇게 공개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건양대학교 홈페이지인데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최고 등급, 평균 등급, 85% 컷의 내신 등급을 이렇게 공개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를 참고하면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에 대한 합불 가능성을 보다 잘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성적은 정성평가로 반영이 됩니다. 그 말은 단순히 수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학업 역량이랑 전공 적합성,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것은 동국대학교 평가 요소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기초학업 역량, 여기서 보면 기본적인 학업 수학 능력 평가, 교과 성적이라는 말이 나오죠. 근데 교과 성적 옆에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등을 통해서 정성평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즉,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평가 요소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공통적으로 이렇게 학업 역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국대 등 6개 대학 공동연구에서도 보면 이렇게 학업 역량이 나와 있습니다. 학업 역량 중에서도 학업 성취도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말하면 고등학교 3년간의 성적을 가리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학업 성취도는 석차 등급 또는 원점수, 평균과 표준 편차 등을 활용해 산정한 학업 능력 지표로서 평균 등급이나 지점수 등과 같은 정량평가 방법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때 학업 성취도의 평가에서는 전체적인 성적뿐만 아니라 학년의 변화에 따른 성적의 변화도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학기별 또는 학년별 성적은 상승하고 있는지, 혹은 고르게 유지되고 있는지, 아니면 하락하고 있는지 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학업 성취도는 학생의 현재 능력을 평가할 뿐만 아니라 대학 입학 후 학업 성취를 예측하는 데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년간 성적의 변동성이 작은 안정적인 학업 성취도의 경우에는 대학 입학 후에도 꾸준한 성적을 유지할 수 있다는 믿음을 줄 것입니다. 아무래도 평가 신점에서 가까운 학업 성취도일수록 지원자의 현재 학업 능력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같은 교과 성적을 보인다면 평가자의 입장에서는 하락하는 추세의 지원자보다는 상승하는 추세의 지원자를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원자의 성적이 향상됐다는 것은
입학 후에도 어느 정도 학업 능력이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적이 하락했다 하더라도 평가자가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찾을 수 있다면 그 상황을 고려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의 활동,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학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성적이 하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아팠다거나 개인적인 방황 혹은 가정 문제 등도 일시적인 성적 하락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만약 지원자가 이런 상황에 처했었다면 생활기록부나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해당 상황에 대한 설명이 쓰여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반대로 학적이 변경되어, 즉 전학 같은 경우가 있겠죠. 성적이 상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가자는 이런 지원자의 환경 등도 고려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학생이 유리할까요? 성적이 오른 학생이 유리할까요? 성적이 일관된 학생이 유리할까요? 성적이 떨어진 학생이 유리할까요? 네, 그렇죠. 지금까지 한 설명을 본다면은 어떤 학생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은 아니죠. 즉, 고른 성적을 유지한 학생이 성적이 상승한 학생보다 불리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적의 변화 추이를 살피는 것은 대학 입학 후에 학업적 발전 가능성을 예측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적의 변화가 큰 학생일수록 이러한 예측이 어렵다고 여겨집니다. 반면에 늘 꾸준한 성적을 받은 학생들은 이러한 변화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대학 입학 후에도 고등학교 시절 보인 꾸준함을 유지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따라서 혹시 고등학교 1, 2학년 성적이 향상된 성적 추이를 위해서 일부러 처음에는 낮은 성적을 맞고 드라마틱하게 성적을 향상시켜야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전략이 될 것입니다. 이보다는 매 시험에서 최선을 다하여 꾸준한 성적을 유지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일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학업 역량이 있어서 좋은 평가를 받아 대입을 잘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